김민재가 이제 꿈의 무대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넘어서 16강 토너먼트에서도 출전하면서 월드 클래스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도 이탈리아에서 봐오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며 2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 나폴리 선발 명단에서는 김민재를 대문짝만하게 메인으로 세우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든든하죠. 김민재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대활약으로 또 지겹지 않은 2주의 베스트 11에 뽑히면서 올 시즌 리그 베스트 11에 뽑힐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2주의 베스트 선수에는 흐비차와 오시멘까지 뽑히면서 11명 중 3명이나 나폴리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탈리아는 나폴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더 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스팔레티 감독도 우승에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 원정에서 5골. 그 16강 첫 경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전, 나폴리는 메레 골키퍼를 필두로 디로렌조, 라우마니, 김민재, 올리베라, 앙기사, 로버트카, 지엘린스키, 로사노, 오시멘, 흐비차 이렇게 4-3-3 포메이션으로 베스트 11을 가동했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전부터 화제가 되었는데 양 팀의 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약간의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경기 휘슬이 울리고 전반 초반에는 프랑크푸르트의 강한 압박으로 나폴리가 살짝 고전을 하면서 보기 드문 광경을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세리에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압박이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강한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프랑크푸르트가 득점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철벽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전반 4분에 프랑크푸르트 공격수의 위협적인 슈팅이 한 번 있었지만 득점이 되지 않았고 전반전 그들의 슈팅은 총 3개였을 뿐 유효 슈팅 1개도 없었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조금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5백을 쓰면서 이미 나폴리의 공격력을 두려워한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5-4-1이었습니다. 나폴리는 전반 10분쯤이 지나서부터 점유율도 압도하고 패스도 거의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나폴리가 압도하면서부터는 경기도 재미있어졌습니다. 전반 17분 코너킥을 통해서 골문을 위협하는 혼전이 있었고 전반 33분에 로사노의 예리한 슈팅과 세컨볼 상황에서 오시멘이 쓰러지는 파울을 당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끝났다 싶었죠. 프랑크푸르트는 선제골을 넣으면 패배한 적이 없는데 나폴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페널티킥이 들어가는 순간 프랑크푸르트는 전술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흐비차의 강력한 슈팅을 프랑크푸르트 골키퍼가 슈퍼 울트라 세이브를 하면서 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프랑크푸르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당해야만 했습니다. 전반 40분 나폴리는 득점을 하게 됩니다. 로사노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수비수보다 더 빨리 침투한 오시멘이 골대 앞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볼커트 한 후 단 2번의 패스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오시멘이 멀티골을 넣었는데 아쉽게도 옵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을 압도한 나폴리는 후반전에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견고함도 인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나폴리의 공격을 나름 잘 차단하면서 1실점으로 잘 막고 있었습니다. 후반 55분 오시멘이 압박으로 프랑크푸르트 수비에 실수를 만들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한 흐비차의 슈팅을 또 골키퍼가 막아내버렸습니다. 흐비차 점점 열이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3대0까지도 이미 가능했던 건데 프랑크푸르트는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콜로무아니가 앙기사의 발을 고의로 밟아버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무아니는 프랑크푸르트의 간판 공격수로 프랑스의 신성으로도 불리는 선수인데 하필 주심 바로 앞에서 고의적으로 밟았다는 게 딱 걸리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전반전에 김민재가 가벼운 파울로 옐로 카드를 받았기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퇴장이 맞는 거죠. 이후 10분 뒤에 나폴리는 추가골에 성공합니다. 이 골은 김민재가 30% 이상 관여가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 왼쪽 수비수이고 왼쪽에서 주로 봤는데 퇴장 이후에 김민재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더니 오른쪽에서 또 미드필더 행세를 한 겁니다. 흐비차가 모드를 바꿔서 박스 안에서 3명에 둘러싸일 때 슈팅보다 백힐로 빈 공간에 볼을 내주고 주장 디로렌조가 깔끔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김민재가 철기둥인 것만으로도 수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미 헤딩으로 2골을 넣었고
패스 플레이로 윤활유 역할까지 하면 이거 몸값? 와, 계산 좀 해주세요. 네. 나폴리의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득점이 성공한 후 오시멘에게도 어시스트를 해줄 뻔했지만 오시멘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2대 0으로 나폴리 승리였습니다. 김민재는 뭐 너무 완벽한 벽이어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품업에서는 평점 8.7로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뭐 득점을 한 것도 아니고 어시스트를 올린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죠? 우선 콜로무아니를 본인 포지션에서 성가시게 할 때마다 저리 치워버렸고 김민재를 옐로 카드 받게 했다가 본인은 퇴장까지 당하는 씁쓸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두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공을 다루면서 볼터치 143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랑크푸르트 3백 3명을 모두 더한 수치와 비슷했고 패스 128회 중 121회를 동료에게 전달하고 성공률 95%였습니다. 횟수와 성공률 모두 1위였습니다. 이것만 1위가 아닙니다. 공중볼 경합 1위 100%, 태클 성공 1위 100%, 걷어내기 6회 1위 100%, 가로채기도 한번. 뭐 이 정도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에 있는 팀을 상대로 완전 기죽여버렸으니 분데스리가를 간접적으로 평정했다고 봐야죠. 자, 그러니까 빨리 프리미어리그 이제 가자. 나폴리는 원정에서도 2득점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8강은 따놓은 당상이라 봐도 될 듯합니다. 김민재는 유럽 5대 리그에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입단할 때 왜 나폴리 선택했냐는 질문에 나폴리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했던 게 립서비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 오시멘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폴리가 주장 디로렌조를 필두로 확실히 하나로 뭉쳐있으면서 자부심까지 넘쳐있다 보니 확실히 사고칠 기세입니다. 나폴리 팬들은 뭐 반응만 해도 정말 들떠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얼마나 완벽한가. 김민재는 상대방에게 공포 그 자체다. 그의 성장세는 무섭다. 프랑크푸르트는 나폴리에게 놀랐고 그들은 수비도 공격도 못하는 플레이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를 예상했지만 페널티킥으로는 득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하하하. 우리는 16강 상대를 잘못 만났어. 그들은 애송이었어. 김민재가 있는 한 우린 실점하지 않는다. 우린 2골만 넣으면 돼. 그럼 우승이야. 김민재 평점은 높을 수밖에 없어. 스팔레티 감독의 제재가 필요해. 너무 많이 뛰어. 김민재가 수비수 맞지? 활동량 많고 빠르고 집중력 있는 수비수가 있어? 스팔레티 감독은 계속 김민재에게 요구할 거야. 한계가 없어 보여. 김민재의 생애 첫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경기에서 긴장 1%도 없이 최고의 활약을 펼쳐버렸으니 그래 뭐 8강? 누구? 맨시티? 레알? 미네? 토트넘? 뭐래? 붙어보자. 그래. 나폴리 승리를 전하고 나폴리 경기를 보면 김민재 때문에 어깨가 쫙 펴집니다. 김민재가 유럽 축구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김민재 활약에 대해 댓글들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